인류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콘크리트는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주거 공간과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 행복한 생활 등 인간이 추구하는 희망적인 요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역사는 흘러도 우리가 남기는 업무의 흔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콘크리트 구성물질인 골재와 최종 제품인 콘크리트의 시험 방법을 정리해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란 구성물질인 골재 입자를 접착제인 시멘트 풀로 접착시킨 이상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골재가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골재는 채취나 제조 과정에서 입도의 선별 작업과 유기 불순물, 잔입자, 염화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골재의 합법 판정 및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수입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골재의 입도, 조립률 등을 파악해 골재로서의 적부 판정,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골재의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용 기구는 시료 중량의 0.1%까지 측정 가능한 감도를 가진 저울과 KSA 5101에 규정한 망체 및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용 시료는 사분법 또는 시료 분치기에서 채취된 대표적 시료를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온도로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며 시료의 양은 잔골재, 굵은 골재 각기 입도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 중량을 시험 시료로 합니다. 시험 방법은 채눈이 가는 것을 밑에서부터 채진 동계에 걸어놓은 다음 시료를 맨 위체에 조심해서 붓고 1분간에 각 채에 남은 시료량이 1% 이상 그 채를 통과하지 않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진동시킨 후 각 채에 남은 시료의 중량을 저울로 측정해 전체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체가름 시험 결과의 보고는 각 채에 통과하는 전무게에 대한 백분율과 각 채에 잔류하는 시료의 전무게에 대한 백분율로서 보고하고 채 크기와 통과율과의 관계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횡축은 대수 눈금으로 하고 종축은 보통 눈금으로 표시하는 반대수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다음은 골재의 입도를 표시하는 방법인 조립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립률은 아브람스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규정된 채의 누적 잔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이 조립률입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골재 내부의 공급 외에도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을 필요로 하며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 비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단위 중량의 결정 및 골재의 적부 판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험입니다. 흡수량 시험은 골재 내부의 공급을 알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 계산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용 기구로는 저울과 3mm 이하의 철선으로 만든 철망태, 철망태가 잠길 수 있는 크기의 물통, 철망태를 저울에 매달 수 있는 장치 및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용 시료는 골재를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번째를 통과하는 시료는 모두 버리고 시료 분치기 또는 사분법으로 소요되는 양을 시험 시료로 합니다. 다음은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료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표면의 먼지 부착물을 제거한 후 항량이 될 때까지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온도로 건조시킵니다. 둘째, 건조된 시료는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실내 온도로 냉각시킨 다음 24 플러스 마이너스 4시간 동안 실내 온도의 물에 침수시킵니다. 셋째, 물속에서 시료를 꺼내 눈에 보이는 수막이 없어질 때까지 큰 흡수천에 굴린 다음 깨끗이 닦아 표면 건조 상태로 만듭니다. 넷째, 표면 건조 상태의 시료 무게를 달고 철망태에 넣어 수중에서 용기를 조금 흔들어 갇힌 공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답니다. 다섯째, 시료를 철망태에서 꺼내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실온에서 냉각시켜 무게를 답니다. 다음은 시험 결과 계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굵은 골재의 비중은 비중,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비중, 겉보기 비중으로 나뉘며 각 상태에서의 시료 무게로 나타내면 됩니다. 잔골재의 비중 시험은 골재의 성질을 판단하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있어서 잔골재의 절대 용적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며 흡수율 시험은 잔골재 아래 빈틈 및 콘크리트 배합 설계 계산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데 이용됩니다. 시험용 기구로는 저울과 500ml의 용적 플라스크, 일정한 규격의 원추형 몰드 및 다짐대, 그리고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용 시료는 시료 분치기 또는 사분법에 의해 약 1000g의 잔골재를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온도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 24 플러스 마이너스 4시간 물속에 담근 후 담근 시료를 평평한 용기에 펴서 따뜻한 공기로 서서히 건조시킵니다. 물기가 거의 없어지면 원청 몰드에 다지는 일 없이 서서히 넣은 다음 표면을 다짐대로 가볍게 25에 다지고 나서 몰드를 수직으로 빼올립니다. 이때 잔골재의 원추가 흘러내려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된 시료가 시험 시료입니다. 다음은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준비된 시료 500g을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용량의 90%까지 채웁니다. 둘째, 플라스크를 평평한 면에 굴려 기포를 제거합니다. 셋째, 플라스크를 23 플러스 마이너스 1.7도씨의 하온조에 담그고 플라스크에 500ml까지 물을 채운 다음 전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넷째, 잔골재를 플라스크에서 꺼낸 다음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에서 건조시키고 실내 온도까지 식힌 후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섯째, 23 플러스 마이너스 1.7도씨의 물을 플라스크 검정 용량까지 채워 무게를 측정하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상태에 따라 비중을 계산합니다. 골재 단위 중량 시험은 골재 공국률 계산, 배합 설계 시 단위 골재 용적의 결정, 쇠석, 그리고 경량 골재의 이평 판정 등에 필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용 기구로는 저울, 다짐봉, 규정된 용량과 조건을 갖춘 손잡이가 달린 용기가 필요하며 용기는 반드시 검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40mm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는 다짐봉을 사용하는 방법과 40mm 이상 100mm 이하의 골재에 사용되는 충격을 이용하는 시험 방법, 그리고 100mm 이하의 골재에 삽을 사용하는 시험 방법 중에서 40mm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는 다짐봉을 이용하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료를 용기에 3분의 1씩 넣고 손가락으로 윗면을 고른 다음 다짐봉으로 25회 균등히 다집니다. 둘째, 첫 층을 다질 때 다짐봉이 용기의 밑바닥을 타격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층을 다질 때는 다짐봉이 그 전층에 관통할 수 있는 힘만을 가해야 합니다. 셋째, 용기와 시료의 무게를 0.1%까지 정확히 측정해 이 무게에 용기의 개수를 곱한 값이 다져진 골재의 단위 무게입니다. 시험 결과는 용기의 용적에 대한 용기 중의 시료 중량으로서 골재의 단위 중량을 나타냅니다. 실정률 및 공국률에서 용기 용적에 대한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백분율을 골재 실정률이라 하고 골재 단위 용적당의 공국 비율의 백분율을 공국률 또는 간국률이라 합니다. 골재의 실정률은 입형, 입도의 양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주로 부순 자갈 등에 이용되며 실정률은 콘크리트의 내구성,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는 실정률이 큰 것일수록 입형이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기상작용에 대한 골재의 내구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용 기구 및 시약은 잔골재의 경우 0.15mm부터 10mm까지, 규정된 망체와 굵은 골재의 경우 5mm부터 80mm까지 규정된 망체를 사용하며 골재의 손실 없이 액체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철망태, 그리고 규정된 저울과 100에서 110도씨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건조기와 황산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시험용 용액은 25도씨에서 30도씨의 깨끗한 물 1리터에 무수황산 나트륨 350g 또는 황산 나트륨 750g의 비율로 가해 잘 교반하면서 용해시켜 20도씨까지 냉각시킵니다. 용액은 48시간 이상 20+-1도씨 온도로 유지한 후 시험에 사용하며 시험에 사용할 경우에는 용기의 밑에 결정이 생긴 포화 용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재에 남아있는 황산 나트륨 용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5에서 10% 염화 바륨 용액이 필요합니다. 잔골재는 시료를 규정된 입자 지름에 따라 체가름 시험을 해서 5개의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백분율이 5% 이상이 된 군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시험에 사용할 시료 약 2kg을 물로 잘 씻어 망체 0.3mm에 걸리는 입자를 취하여 100에서 110도씨의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체가름해 앞에서 확인한 안정성 시험군에 해당되는 시료를 100g씩 따로따로 보관합니다. 이때 채눈에 끼인 입자를 시료에 섞어서는 안 됩니다. 굵은 골재는 시료를 대표적인 것으로 채취하고 골재 최대 치수에 따라 규정된 무게로 하면 됩니다. 시험에 사용할 시료를 5mm 채로 체질해서 체에 걸린 것만 KSF2502에 따라 체가름 시험하고 규정된 입자 지름에 따른 군으로 분리, 각 군의 백분율을 구해 백분율이 5% 이상 된 군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합니다. 물로 잘 씻은 굵은 골재를 100에서 110도씨의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각 군마다 규정된 양을 달아서 각 군의 시료로 하고 각기 보존하며
20mm 이상인 입자는 각 군마다 그 수를 헤아립니다. 다음은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용 용액은 사용하기 전에 자주 휘저어 섞어줍니다. 둘째, 시료를 철망태에 넣고 용액의 표면이 시료의 윗면에서 15mm 이상 높게 하고 20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로 16시간에서 18시간 담궈둡니다. 셋째, 철망태를 꺼내 액이 떨어지지 않게 한 후 건조기에 넣고 건조기 내의 온도를 1시간에 약 40도씨의 비율로 올려 100에서 110도씨의 온도에서 4시간에서 6시간 건조시킵니다. 넷째, 건조한 시료를 실온까지 시킵니다. 다섯째, 시험 용액에 담그고 건조시키는 시험을 5회 반복합니다. 여섯째, 마지막 건조 후 깨끗한 물로 염화 발음 용액을 가해도 흰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씻은 후 팬에 시료를 꺼내어 100에서 110도씨 건조기에서 건조시킵니다. 일곱째, 잔골재, 굵은 골재 모두 시험용 시료를 선택한 채로 체가름하여 각체에 걸린 무게를 측정하며 20mm 이상의 입자는 붕괴, 갈라짐, 벗겨짐, 잔금 등의 파괴 상태를 관찰합니다. 위 시험 결과의 계산 방법은 각 군 시료의 손실 무게 백분율을 구한 후 골재의 손실 무게 백분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로스앤젤스 시험계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은 굵은 골재의 마모 감량과 콘크리트의 마모 저항 및 강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시험으로서 부순 자갈 등의 시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용 기구로는 로스앤젤스 시험기와 규정된 채 그리고 주철 또는 강철로 된 철구가 필요하며 시료는 깨끗하고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온도로 건조된 것으로서 그 입도는 규정된 등급 중에 하나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스앤젤스 시험계에 의한 굵은 골재 마모 시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용 시료와 철구를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넣은 후에 매분 30에서 33의 회전으로 입도 등급에 따라 500에서 1000회 회전시킵니다. 둘째, 시료를 꺼내어 12번 채로 체가름하고 12번 채에 잔류하는 시료를 물로 씻은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온도로 건조시켜 최소 1g까지 계량합니다. 굵은 골재 마모율의 계산은 시험 전의 무게와 시험 후의 무게의 차를 시험 전 시료 무게의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은 콘크리트의 경화를 방해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며 내구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기 불순물을 색조의 비교에 의해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사용 기구로는 화학 천평, 시료 분치기, 메스 실린더, 피페트, 용량 400cc의 마개가 있고 눈금이 있는 유리병 2개가 필요합니다. 유기 불순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용 표준색 용액의 제조 방법은 첫째, 10% 알코올 수용액을 사용해 2% 탄닌산 용액을 만들고 둘째, 3%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듭니다. 셋째, 3%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97.5cc에 10% 알코올 수용액을 사용해 제조한 2% 탄닌산 용액 2.5cc를 가해 400ml 무색 유리병에 넣어 마개로 막고 잘 흔들어 24시간 정치시킨 것이 식별용 표준색 용액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4분법 또는 시료 분치기에 의해서 대표적인 시료 약 500g을 취하며
이때 시료는 약간 젖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료를 시험용 무색 유리병에 130ml 눈금까지 채웁니다. 셋째, 여기에 3%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해 모래와 용액의 전량이 200ml가 되게 합니다. 넷째, 병마개를 닫고 잘 흔든 후 24시간 정치해 둡니다. 다섯째, 24시간 정치한 시료가 든 유리병에 식별용 표준색 용액 제조 방법에 의해서 준비되진 2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표준색 용액 75ml를 가하여 시료와 혼합되게 흔들어준 후 모래 등의 부유물질이 침전될 때까지 정치시킵니다. 여섯째, 그 후에 시료 상부 용액의 색을 표준색의 용액색과 비교하여 일곱째, 모래 상부 시험 용액의 색이 표준색 용액색보다 연할 경우 그 모래는 합격이고 여덟째, 모래 상부 시험 용액의 색이 표준색 용액색보다 진할 경우 그 모래는 사용하기 전에 KSF2514 모르토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의 시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은 골재에 점토, 실터 등의 미세입자가 함유되어 있거나 표면에 부착되어 있으면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고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이 저하되며 건조 수축도 커지므로 골재의 품질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용 기구는 저울과 200번 채와 16번 채에 가까운 크기의 채 한 벌, 그리고 골재를 씻을 수 있는 용기와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시료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조되었을 때 체의 최대 치수에 따라 규정된 최소 무게의 시료를 사용해야 하고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온도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료를 그 무게의 0.1%까지 정밀하게 계량해 용기에 넣고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웁니다. 둘째, 시료를 충분히 휘저 굵은 입자와 잔입자를 분리시킨 후에 씻은 물을 200번 채 위에 16번 채를 얹은 한 벌의 채 위에 붓습니다. 셋째, 한 벌의 채에 남은 시료는 세척된 시료 중에 다시 넣고 씻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위의 작업을 반복합니다. 넷째, 씻은 시료를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의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키고 건조시킨 시료를 0.1%의 정밀도로 정확히 계량하면 됩니다.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의 계산은 200번 채를 통과한 무게를 시료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며 시험 결과에 대한 검사는 씻은 물을 증발시키거나 거름 종이로 거른 뒤에 충분히 건조시켜 시료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면 됩니다. 천연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시험은 천연 골재 중의 점토 덩어리의 양을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용 기구는 저울과 시료를 얇은 층으로 깔 수 있는 형태의 용기, 그리고 규정된 채가 필요합니다. 시료의 준비는 첫째, 점토 덩어리가 파쇄되지 않도록 4분법 또는 시료 분치기로 시료를 채취하고 10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충분히 건조시킨 후 16번 채에 잔류하는 것으로서 그 중량은 100g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굵은 골재는 4번, 10mm, 19mm, 40mm 채로 각 무더기별 체가름해서 규정된 시료의 양을 시험 시료로 합니다. 다음은 천연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료를 용기의 밑면에 얇은 층으로 깔고 손가락에 의해 잔입자로 파쇄되는 모든 입자는 점토 덩어리로 취급해서 따로 식별해 둡니다. 둘째,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점토 덩어리를 파쇄한 후 점토 덩어리의 잔재를 규정된 채로서 제거시킵니다. 천연 골재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의 함유율 계산은 점토 덩어리로 식별되어 제거된 양을 시료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면 됩니다.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바닷모래를 비롯해서 콘크리트, 몰타르 또는 시멘트 제품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면에 묻어있는 염화물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염화물은 콘크리트 속의 철근을 부식시켜 콘크리트 열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멘트 광물과도 반응하여 팽창성 광물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염분의 세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재 중에 포함된 염화물의 분석은 정확한 시험을 위하여 규정된 시험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염화물 시험 시약의 조제 방법 중 0.1 노르말 질산은 용액은 특급 질산은 시약을 110에서 150도씨의 건조기에서 약 1시간 건조하고 데시게이터에서 냉각한 후 16.9898g을 정확하게 계량하여 1리터 메스 플라스크에 넣어 소량의 증류수로 용해한 다음 정확히 1리터가 되도록 희석하여 갈색병에 보관하고, 5% 크롬산 칼륨 용액은 크롬산 칼륨 5g을 100ml 메스 플라스크에 넣어 소량의 증류수로 용해한 다음 100ml로 희석한 다음 시약병에 보관합니다. 다음은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골재 시료 500g을 1리터 비커에 넣고 100에서 110도씨의 온도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합니다. 둘째, 데시게이터에서 시료를 냉각하여 절대 건조 무게를 구한 후에 증류수 500ml를 가하여 3시간 후에 약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휘저어주고 은박지를 덮은 채 부유물질이 침전하지 않도록 놓아두며 이때 침전이 가라앉지 않으면 여과됩니다. 셋째, 윗부분의 맑은 용액 50ml를 홀피펫으로 취하여 100ml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여기에 크롬산 칼륨 용액 1ml를 피펫으로 첨가합니다. 넷째, 삼각 플라스크를 휘저으며 뷰렛에 채워둔 0.1 노르말 질산은 용액을 한 방울씩 가해 용액의 색이 황색에서 젓갈색으로 변해 없어지지 않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고 소요된 질산은 용액의 밀리리터 수를 구합니다. 다섯째, 바탕 시험으로서 시험에 사용된 증류수 50ml를 앞의 방법으로 적정하여 소요된 질산은 용액의 밀리리터 수를 구하면 됩니다. 염화물 함유량의 계산은 시험에 사용된 0.1 노르말 질산은 용액의 소비량을 이용해 시험에 사용된 모래에 대한 함량으로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콘크리트 구성 물질 중 하나인
골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최종 제품인 콘크리트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은 믹서, 허퍼, 운반기구 또는 타설 장소로부터 아직 굳기 시작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의 양은 시료가 강도 시험에 사용될 때는 20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기 함유량 측정이나 슬럼프 시험용 시료의 양은 필요한 양보다 5리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료 채취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기 채취한 콘크리트가 그 본래의 성질과 상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료는 공시체를 성형할 장소 또는 시험이 실시될 장소로 운반하여 균일한 상태가 되도록 삽으로 거듭 비벼야 할 뿐만 아니라 시료를 취하여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료가 햇볕이나 바람에 쏘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 기간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슬럼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콘크리트 질기 정도를 알 수가 있고 콘크리트 운반이나 작업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슬럼프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는 윗면과 아랫면의 지름이 다른 규정된 원추형으로 된 슬럼프 콘과 끝이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다짐대 그리고 눈금이 표시된 측정자와 수밀성 평판, 핸드 스코프 그리고 흑손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슬럼프 콘을 젖은 걸레로 닦은 후에 습한 비흡수성의 단단한 평판 위에 놓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동안 두 개의 발판을 디디고 서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킵니다. 둘째,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를 즉시 슬럼프콘 용적의 약 3분의 1 깊이, 즉 바닥에서 7cm까지 채우고 다짐대로 단면 전체에 골고루 25회 다집니다. 셋째, 다음에 슬럼프콘 용적의 3분의 2 깊이, 즉 바닥에서 16cm까지 채우고 다짐대로 그 층만 25회 다집니다. 넷째, 다음에 슬럼프콘의 상부까지 콘크리트를 쌓고 다짐대로 그 층만 25회 다지며 여기서 각 층을 다질 때 다짐대가 그 아래층을 약간 간입할 정도로 다져야 합니다. 다섯째, 다짐이 끝난 후 슬럼프콘 윗면보다 콘크리트가 내려가 있으면 콘크리트를 추가하여 슬럼프콘의 윗면과 평행하게 흑칼로 평면을 고릅니다. 여섯째, 슬럼프콘을 콘크리트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5초 이내에 조심스럽게 벗겨야 하며 이 과정까지 시험 시간은 2분 30초 이내에 중단 없이 끝내야 합니다. 일곱째, 공시체가 충분히 주저앉은 다음 측정자로서 그 높이를 측정합니다. 슬럼프 측정 결과의 표시는 콘크리트가 위에서 낙하된 거리를 센티미터로 측정해 이것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압축 강도, 휨 강도, 인장 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압축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지름의 2배 높이를 가진 원주형이며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공시체의 지름과의 관계를 참고하여 선택 사용해야 하고 공시체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압축 강도 공시체 제조용 기구로는 세로의 1개 또는 2개의 이음매를 가진 옆판과 밑판으로 이루어져 적당한 고정세로 조립할 수 있는 금속재 원통과 앞끝이 반구형인 규정된 다짐봉, 고무망치, 핸드 스코프, 그리고 흑선 등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를 공시체에 집어넣는 방법은 첫째, 몰드 내부면에 콘크리트를 넣기 전 광유를 바르고 둘째, 지름 15cm, 높이 30cm의 공시체인 경우 몰드에 3층으로 나누어 채우고 각 층을 다짐봉으로 25에 다지며 지름 15cm 이외의 공시체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다짐이 끝난 후 고무망치로 몰드 옆면을 가볍게 두드려 다짐봉에 의해 생긴 구멍이 없어지도록 합니다. 압축 강도 공시체의 윗면 마무리는 괴인 비빔 콘크리트일 경우 2시간에서 6시간, 묽은 비빔 콘크리트는 6시간에서 24시간 경과 후에 윗면의 레이탄스를 쇠솔로 제거하고 물로 씻어낸 후 시멘트 풀로서 몰드와 평면이 되도록 합니다. 휨 강도 시험을 위한 일반적인 공시체의 단면은 정사각형이고 그 한 면의 길이는 15cm며 몰드는 금속재의 밑판 및 옆판으로 구성돼 적당한 고정세로 조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공시체에 집어넣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몰드 내부면에 콘크리트를 넣기 전에 광유를 바른 후에 둘째, 콘크리트는 거의 서로 같은 두 층으로 나누어 채운 후 각 층은 윗면을 다짐봉으로 고르고 10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회의 비율로 다지며 재료가 분리될 것으로 생각될 때는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는 횟수를 줄입니다. 셋째, 각 층마다 다지기가 끝난 후 몰드의 옆면을 따라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다짐봉에 의해 생긴 구멍이 없어지게 합니다. 넷째, 윗면 여분의 콘크리트를 긁어내고 흑선 마무리를 합니다. 인장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의 치수는 지름이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4배 이상 15cm 이상으로 하며 그 길이는 지름 이상으로 하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집어넣기는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에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몰드의 떼어내기 및 양생 방법은 콘크리트를 다 채운 후 경화되기를 기다려 몰드를 떼어냅니다. 몰드를 떼어내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다 채우고 나서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로 하며 이동안 시험체 윗면을 판유리, 강판 또는 젖은 천으로 덮어 수분의 증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공시체의 제조 및 양생 중의 온도는 표준으로 20+-3도씨로 하며 이때 공시체는 몰드를 떼어낸 뒤에 습인 상태에서 강도 시험을 할 때까지 양생해야 합니다. 습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시험체를 물통 안이나 젖은 모래안 또는 포화 습기 중에 놓아둬야 합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의 물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압축 강도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는 규정된 제하 속도를 내는 데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견고한 면을 가진 2개의 강제 가압판이 장치되어야 합니다. 성형된 원통형 공시체의 수는 3개 이상이어야 하고 수변 양생을 한 공시체의 압축 시험은 양생실에서 꺼낸 즉시 해야 합니다. 이때 시험할 때까지는
젖은 마포나 모포로 덮어서 습기를 보호해야 하며 공시체는 반드시 습윤 상태에서 시험해야 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아래 부분 가판과 공시체의 지압면을 깨끗이 닦고 공시체를 아랫부분 가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둘째, 하중을 매초 공시체 평방 센티미터당 1.5에서 3.5kg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가하며 최대 하중의 절반까지는 빠른 속도를 가해도 무방하나 파괴 직전의 제하 속도는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중을 공시체가 파괴될 때까지 가압하고 최대 하중을 기록한 후에 콘크리트의 파괴 상태와 겉모양을 기록합니다. 공시체의 압축 강도 계산은 시험 중에 공시체가 받은 최대 하중을 공시체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평방 센티미터당 1kg의 정밀도까지 구하면 됩니다. 콘크리트의 휘임 강도는 도로, 포장판 등의 설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에 콘크리트관, 콘크리트 파일 등의 품질 판정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휨 그리고 균열 발생의 예측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휨 강도 시험기는 KSB 5533 압축 시험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며 3등분점 하중을 제하하기 위한 장치는 3등분점 하중을 연직으로 또한 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시체는 소정의 양생을 끝낸 직후의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젖은 마포나 모포로 덮어둬야 하며, 둘째는 공시체는 콘크리트를 몰드에 채웠을 때의 옆면을 상하면으로 해서 지지 블록들의 중심에 공시체의 중심이 오도록 놓고 지간의 3등 분점에 상부 가압 장치를 접촉시켜 줍니다. 이때 제하 장치의 접촉면과 공시체면 사이에는 틈새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지간은 공시체의 높이의 3배로 하며, 넷째, 공시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일정하게 하중을 가하고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해도 좋으나 그 후에는 가장자리 응력도의 증가가 표준으로서 매분 평방 센티미터당 8에서 10kg이 되도록 합니다. 다섯째, 공시체가 파괴될 때까지 시험기가 표시하는 최대 하중과 파괴 단면의 폭은 3개소, 높이는 2개소에서 0.2mm까지 측정해서 평균치를 구합니다. 휨 강도 측정 시험 결과의 계산에서 공시체가 인장 쪽 표면 지간 방향 중심선의 3등 분점 사이에서 파괴됐을 때의 휨 강도와 공시체가 인장 쪽 표면 지간 방향 중심선의 3등 분점 바깥쪽에서 파괴되고, 또한 3등 분점에서 파괴 단면과 중심선 교차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지간의 5% 이내인 경우의 휨 강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시체가 지간의 3등 분점 바깥쪽에서 파괴되고, 또한 하중점에서 파괴 단면까지의 거리가 지간의 5% 이상인 경우는 그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을 중량에 의하여 시험하는 방법으로 경화한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을 아는 지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용 기구로서는 굵은 골조의 최대 치수에 따라 그 용량이 다른 단위 용적 중량 측정용 용기, 저울, 그리고 끝이 반구형인 규정된 다짐대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콘크리트 시료를 용기의 3분의 1까지 채우고 윗면을 고른 후에 다짐대로 시험에 사용한 용기의 안찌름에 따라 규정된 다짐수대로 다지고, 용기의 바깥쪽을 10에서 15회 고무망치로 두들겨 다짐대 구멍 및 표면의 큰 기포를 없앤 다음
용기의 3분의 2까지 채운 후에 조작을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용기에 약간 넘을 정도로 시료를 넣고 같은 조작을 반복한 후에 금속재의 자로 여분의 시료를 깎아내 표면을 고르게 해줍니다. 둘째, 용기의 바깥쪽에 붙은 콘크리트를 닦아내고 용기 속의 시료의 중량을 측정합니다. 단위 용적 중량의 계산은 용기 속의 시료의 중량을 용기의 용적으로 나누어 구하고, 중량 방법에 의한 공기량 계산은 공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한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과 시험에서 구한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과의 관계에서 구하면 됩니다. 다음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을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용 기구 중 공기량 측정기는 콘크리트와 뚜껑 사이의 공간에 물을 넣어서 시험하도록 만든 것과 물을 넣지 않고 시험하도록 만든 것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으며, 이 방법의 원리는 기체의 압력과 용적에 관한 보일의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서 그림과 같은 공기실형 공기량 측정기를 워싱턴형 에어메타라고 하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시험 기구입니다. 이 측정기의 압력계는 용기 중의 공기량에 상당하는 압력의 점에 공기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초압력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짐대, 고무망치, 콘크리트용 소형 삽, 저울 등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의 겉보기 공기량 측정 방법 중 공기를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은, 첫째, 콘크리트 시료를 용기의 3층으로 채우고 각 층을 다짐대로 25회씩 원형으로 돌리면서 다진 후 다짐대에 의해 생긴 빈틈은 용기의 측면을 두들겨서 없어지도록 합니다. 둘째, 최상층을 다진 후에 용기의 상면과 일치시킨 다음, 셋째, 용기 플랜지의 윗면과 뚜껑 플랜지의 밑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뚜껑의 안팎을 공기가 통하도록 하며 가만히 뚜껑을 용기에 얹어 공기가 새지 않도록 잘 잠그고 공기실의 밸브도 모두 잠궈줍니다. 넷째, 공기 펌프로 압력계의 바늘이 끝까지 가도록 공기를 집어넣고 펌프를 잠궈줍니다. 다섯째, 공기 밸브를 조정해서 바늘을 초압력에 일치시키고 약 5초가 지난 후에 추 밸브를 열어줍니다. 바늘이 안정됐을 때 압력계의 눈금으로 콘크리트의 공기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에서 14분의 1 정도로 아주 적지만은 도로 포장판, 수조 등의 설계에 매우 중요하고, 경화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등에 의한 균열의 경감 및 방지를 도모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시험 기구로는 규정된 지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강도 시험기와 지지봉 또는 지지판, 그리고 지하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장 강도 시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시체는 양생실에서 꺼내 시험할 때까지 젖은 모포로 덮어서 수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하부 지지 블록의 중심에 따라 배니어판 한 장을 맞춘 후에 공시체를 올려놓고 가판 위에 편심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공시체가 파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충격 없이 하중을 가하되 인장 강도가 매분 평방센티미터당 7에서 14kg의 일정한 비율로 증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장 강도의 시험 결과는 할열된 공시체의 길이를 3개소 이상 0.25mm까지 측정을 해서 그 평균치를 공시체의 길이로 해서 인장 강도를 계산합니다.
현장 콘크리트의 강도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구조물 내부의 결합 및 접합력 등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코어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코어 공시체의 절취에는 다이아몬드 또는 초경합금을 부착한 코어 드릴과 콘크리트 커터가 필요합니다. 코어의 절취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고 굵은 골재와 모르터와의 부착이 절취 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는 재령 14일 이후에 절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취한 코어 공시체의 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는 지름의 2배 정도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절취한 콘크리트 코어 공시체의 시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코어 공시체는 단면과 코어 축이 직각이 되도록 콘크리트 커터로 마무리하고 양쪽 단면은 캐핑하거나 소정의 평면도로 마무리합니다. 둘째, 코어 공시체는 시험할 때까지 40에서 48시간 규정 온도의 수중에 침수시킵니다. 셋째, 코어 공시체의 상하면에 서로 직교하는 두 방향의 지름을 측정해 그 평균치를 공시체의 평균 지름으로 하고 높이는 지름 방향의 두 지점에서 측정해 평균 높이로 합니다. 넷째,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 시험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르며 공시체의 높이가 지름의 2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구한 압축 강도에 해당되는 보정 계수를 곱해 지름의 2배 높이를 가진 공시체의 강도로 환산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코어 강도는 코어 채취 위치에 따라 다르며 가장 양호한 조건에서 양생된 현장 콘크리트의 코어도 수중 양생한 콘크리트 강도의 70에서 80%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코어 강도로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방법은 표면 경도법, 음향학적 방법, 방사선 방법 등이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N형 슈미트 해머에 의한 비파괴 시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미트 해머는 일반 콘크리트용인 N형, 경량 콘크리트용인 L형, 저강도 콘크리트용인 P형, 중량 콘크리트용인 M형이 있으며 품질 관리용으로 N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험용 기구로서는 슈미트 해머와 거리 측정 용자가 필요합니다. 비파괴 시험 방법은 첫째, 측정할 콘크리트 표면의 요철물이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돌가리로 문질러 평활하게 합니다. 둘째, 슈미트 해머의 타격봉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표면에 대고 서서히 힘을 가해 타격봉이 내부에 필요한 위치까지 들어가면 해머는 충격 스프링 작용에 의해서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일정한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리가 눈금판의 반발 경도 R로 표시됩니다. 셋째, 한 장소의 측정에는 20점 이상의 측정점을 3cm 간격으로 측정하며 이때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오차가 평균값의 약 20% 이상 되는 값은 버리고 대신할 수 있는 값으로 평균치를 구해 그 장소의 평균 반발 경도로 합니다. 다음은 슈미트 해머로 측정한 반발 경도를 이용한 강도 판정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타격 각도가 수평이 아닌 반발 경도는 타격 각도에 의한 보정치를 적용해 보정 반발 경도를 구해야 합니다. 경사각에 대한 보정치는 슈미트 해머로 수평에서 윗부분을 타격할 때는 플러스 90도, 플러스 45도와 같이 플러스 각도에 대한 보정치를 적용하고 수평에서 아랫부분을 타격할 때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45도와 같이 마이너스 각도에 대한 보정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둘째,
원주형 공시체에 의한 압축 강도와 반발 경도와의 관계식은 전문 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나 그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며 관계식에 따라 압축 강도를 계산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재령이 28일이 아닐 경우 재령에 따른 보정 계수를 압축 강도에 적용해 각 재령에 따른 압축 강도를 구하면 되며, 넷째,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에 따라 구해진 반발 경도별 압축 강도표는 대부분 슈미트 해머에 부착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발 경도에 의한 비파괴 시험 방법은 판정 오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슈미트 해머에 의해 구해진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골재와 콘크리트의 시험 방법에 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원재료 수입 검사에서 제품 검사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에 더욱 힘을 써서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함은 물론 새로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